제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변호사라고 해서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미국 변호사가 한국에 있을 때는 제한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법원 가서 판사님께 변론하고 설득하고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런 제도가 오픈돼 있지 않아서 보통 미국 변호사들이 한국에 있었을 때는 자문 쪽으로 많이 해요. 이제 기업 아니면 M&A 아니면 파이낸스 이쪽으로 많이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미국에서 소송 전문 변호사로 크고 싶었죠. 그랬는데 이제 한국에 오게 되면서 기업 변호사로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제일 큰 차이점은 아무래도 소송 변호사는 증거 수집하고 법원 가고 사람 설득하고 클라이언트 만나고 서면 쓰고 이런 부분이 있는 반면, 기업 변호사는 한마디로 기업의 클라이언트니까 기업의 이득 챙겨주기, 법을 어기고 있지 않는지의 검토, 그리고 사업성, 어떻게 하면은 더 손해를 막을 수 있는지 등등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근데 한국에서는 변호사가 다 하더라고요. 소송도 자문도 그리고 그런 거 차이 없이 다 해요. 근데 외국에서는 그 전문 분야가 있어서, 예를 들면 자문 변호사가 소송으로 갈 경우 소송 변호사의 도움을 따로 받는다던가 그런 게 좀 있는데, 한국 변호사님들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분야를 안 정해놓고 다 하시니.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물론 변호사 선임을 대부분 안 좋은 일이 있어서 하는 거긴 하지만 가끔 좋은 일로 변호사 선임할 때도 있잖아요. 재산분할 돈을 어디서 받는다던가 제대로 받고 또 법 규정을 어기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한다던가. 변호사 선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좀 팁을 드리자면, 변호사 선임은 정말 중요해요. 예전에는 어디 출신이 참 중요했었거든요. 판사 출신, 검사 출신. 그런데 이건 저의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를 들면 형사처벌에 변호사를 선임을 하는데 그 변호사는 전문이 예를 들면 민사소송, 그러면 형사처벌에 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판사 출신 변호사면 무조건 돈만 주고 이 사람이 정말 실력 있는 변호사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선임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내가 지금 선임하고자 하는 그 분야에 경력이 있고, 그리고 집중적으로 꾸준히 공부하고 발전하고 경험을 쌓은 그런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은 비록 변호사가 모든 법을 잘 이렇게 공부하면 알고 또 파악하면 바로바로 알지만 경험은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한 변호사가 형사 소송에 몇십 년 있던 변호사, 그리고 민사 소송만 몇십 년 있던 변호사, 소송은 똑같아. 그런데 형사, 민사 이런 게 되게 많이 다르고 변론도 되게 많이 다르거든. 그 프로세스도 되게 다르고 보는 시각도 되게 다르고, 그리고 경험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하면 판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파악을 좀 더 잘할 수 있고, 형사처벌에는 이렇게 되면은 형을 줄일 수 있다, 이런 것도 빨리빨리 인식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다 그게 경험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판사 출신, 검사 출신 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 지금 문제점이 있는 분야에 전문으로 계신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한국에 있으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기업 변호사라는 직업이 정말 생각보다 더 분야가 크고 생각보다 더 많은 기회가 있더라고요. 처음에 한국에 왔었을 때는 기업 변호사라고 하면 그냥 오피스에 앉아서 계약서 검토만 하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계약서 검토는 다양한데 계약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너무 많고 모르는 계약서들도 너무 많고요. 계약서 검토를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있구나, 사실관계 파악도 정말 중요하고, 또 중재나 소송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미국의 사건이 터지면 당연히 제가 할 수 있지만 다른 제3국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로펌을 의뢰를 하긴 하지만 제가 많이 서포트를 하려고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업 변호사들은 정말 삶이 여유롭다, 모든 거 다 로펌에게 맡기면 된다, 기업 변호사가 뭐가 바쁘냐, 그런 진짜 쓸데없는 소리들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어디서 그런 생각이 왔는지도 몰라. 나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진짜 어떤 사람이길래, 어떤 사람을 만났길래, 어떤 변호사를 알았길래 그런 소리를 하나 싶기도 해요. 근데 비록 저희가 외국 변호사다 보니까 로펌에게 의뢰를 하면 정말 손을 딱 떼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관계 파악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변호사가 쓰는 게 정말 다 맞진 않아요. 사실 대부분 엉터리인 적도 많고요. 다
검토해야 되고 같이 팀으로 이루는 거지 저희가 그거를 딱 주고 나 몰라라 하진 않거든요. 정말 그런 기업 변호사가 있다면 그 변호사는 정말 반성해야 되는 거고 아무튼 저는 제일 큰 비중은 계약서 검토 그리고 중재, 이제 싱가포르 아니면 다른 나라에 가서 중재도 하고 이제 소송과 중재 조금 다른 부분은 소송은 이제 판사가 있다면 중재는 당사자들끼리 이제 3자를 선택을 해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제도예요. 그래서 조금 더 저렴하고 절차가 빠른 그래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변호사들이 출장을 갈 때는 이제 협상이죠. 이제 협상을 하면 계약서에 어떤 식으로 기재를 해야 되고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그 의미를 이런 의미다 협상하고 더 기업에 좋은 조건의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또 법을 어기고 있진 않는지 법을 어기지 않더라도 또 합당하게 이득을 챙기고 있는지 피해를 입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생각을 하고 정말 머리 아파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저는 아직 아기 변호사거든요. 그런데 정말 많은 기회가 오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배우고 제가 또 빨리빨리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제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그런 변호사가 된 지 한 번 후회한 적 있다. 제가 변호사가 되고 후회한 적이 언제였냐면 예전에 제가 법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을 때 재판을 이렇게 보잖아요. 재판을 보면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사람들 우는 것도 많이 보고 불쌍하다고 생각할 때도 들고 괘씸하다고 생각할 때도 들고 화날 때도 많이 있고 슬플 때도 많고 이제 감정이 너무 많이 기복이 심해지다 보니까 진짜 변호사라는 직업이 이게 안 좋구나. 특히 소송 변호사들은 이게 안 좋을 수도 있겠다. 판사님들은 이걸 어떻게 이겨내실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한 적이 있는데 그 외에는 정말 변호사가 되길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빨리 유능한 변호사가 돼서 이 사회 또 제가 일하는 회사 우리 주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노력하고 있습니다.